지금부터 제15회분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 끝난 후 3학년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는 여름방학 중에 영어 회화 공부와 고1 영어 교과서의 공부를 했지만 틈틈이 3학년 2학기 초등학교 공부에 대비해서 전과 지도서를 사서 예습한 결과 3학년 2학기가 시작되어도 학교 공부를 우수하게 잘 해 나갔습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하여 계속하던 중 4학년 1학기 중간 때쯤 고1 영어 교과서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다른 종류의 고1 영어 교과서와 자습서를 구입해서 영어 공부를 계속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1 영어 교과서는 첫 번째 교과서보다 진도를 좀 빨리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역시 중학교 영어 교과서보다는 양이 많아 시간이 걸렸습니다. 영어 교과서에 재미를 붙인 아이는 순탄하게 잘 따라 주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시기에 아이는 영어 회화 공부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를 좌우해서 상당 기간까지 아이가 하루에 영어 공부로 소비하는 시간은 아빠와 공부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저녁에 퇴근 후 하루는 영어 회화 공부를 보고 다음 날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시험을 보고 번갈아 가며 시험을 보았는데 아무래도 시험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가 양이 많아 더 많은 시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때 저희 가족의 대화는 거의 영어 공부에 대한 말이 전부였습니다. 아내 말에 의하면 아이의 영어 회화 실력이 제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어 학원 측에서도 아주 신기하듯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정말 외국에 살다 온 아이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한국에서 자라서는 이렇게 영어 회화를 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자라서 이렇게 영어 회화를 잘할 수 있는 것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또 영어 회화 전문 학원을 오래 해봤지만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원 측에서는 어린이가 영어 회화를 잘할 수 있으니 어린이 회화반을 신설해서 운영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후일의 일이지만 어린이 영어 회화반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어린이가 영어 회화를 한다는 것이 드문 일이고 인원도 모집이 안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학원으로서는 수지가 맞지 않은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영어에 부모님이 관심이 많지만 그 당시에 현실은 그랬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가 어른들 틈에 끼어 영어 회화를 따라갈 수 있기까지는 저나 저희 아내의 표면상 보이지 않는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저 영어 회화 학원에 아이를 보낸다고 영어 회화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기본적으로 영어 단어와 문장 독해력, 쓰기 공부, 그리고 영어 교재의 예습 등을 통하여 영어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구나 이렇게 부모와 아이와 원어민과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영어 회화는 쉽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영어 회화 가르치기를 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어린이의 외국어 습득 능력은 어른들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며 이때 배운 영어 회화 실력은 성인이 된 후에도 오랫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12. 영어 회화 공부에 보람을 느끼다. 4학년 2학기와 그해 겨울방학을 지내면서
두 번째 시작한 고1 영어 교과서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학년 겨울방학 동안에도 영어 회화 공부는 계속 하였습니다. 매달마다 되풀이하여 개강하는 영어 회화 시간은 초급반에서 중급반으로 그 다음은 고급반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고급반에서는 일부러 유급해 가며 똑같은 강의를 몇 번씩 더 듣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회화 시간에는 물론 정해진 교재는 있지만 그때그때 수업 시간의 상황에 따라 회화 내용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어민과 직접 얼굴을 보고 회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영어 회화 교재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드 바이 사이드란 영어 회화 교재를 가지고 상, 중, 하, 반을 개강한다면 한 달에 한 번꼴로 매달 상, 중, 하, 반을 차례로 몇 달에 걸쳐 배우고 나서 이 교재가 끝나면 다른 영어 회화 교재를 예를 들어 인터체인지라는 영어 회화 교재 상, 중, 하, 반을 차례로 몇 달씩 강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반마다 특색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고 특히 강의 선생님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원어민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도는 한 명의 선생님께 영어 회화를 계속 오랫동안 받는 것보다 여러 선생님께 번갈아가며 또 회화 수준도 조절해가며 배우는 방법이므로 다양한 사람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중에는 흑인 박사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어느 정도 영어 회화 실력이 되니 여러 가지 영어 회화를 배울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저희 아이가 4학년 때의 일입니다.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저녁에 퇴근하여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가 달려들면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저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아이는 오늘 영어 회화 학원을 끝내고 집에 오는 길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어 회화 학원을 끝나고 나서 저녁 7시쯤 집에 오는 길에 건널목 근처에서 어느 중년의 외국인 부부가 지도를 펴들고 길을 지나가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길을 묻고 있었답니다. 이 외국인 부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손짓을 해가며 지도를 펴들고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이 사람들은 미안한 듯 웃음만 짓고 그냥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외국인 부부에게 가서 무슨 일인지 도와드리겠다고 했답니다. 외국인 부부는 영어를 말하는 아이가 도와준다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것저것 묻더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면서 약 20분 정도가 지났는데 어느 틈엔가 주위에 사람들이 쭉 모여 있더랍니다. 이 외국인 부부와 어린아이가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이 외국인 부부는 카나다 사람이었고 카나다에서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보았기 때문에 휴가를 맞아 우리나라에 배낭여행을 왔다는 것입니다. 이곳 저곳 두루 다니다가 오늘은 여의도에 구경 온 후 저녁에 숙소로 가야겠는데 숙소 가는 길을 잘 몰라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이면 이 외국인 부부도 바쁠 텐데 어린 아이와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었는지 길가에서 20분 정도나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이는 이 외국인 부부에게 길을 친절히 알려주었고 이 부부는 헤어질 때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하면서 웃으며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는 그때 상황을 손짓까지 해가면서 아주 기쁜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니 내가 영어 공부를 시킨 것이 참 잘한 일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에서 주의 깊게 생각할 부분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의 깊게 생각할 부분이란 다름이 아닌 이 외국인 부부와 저희 아이가 대화할 때 주위에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대부분도 본인들이 영어를 말할 수만 있다면 외국인 부부에게 길을 안내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를 말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안타깝게 보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영어 회화를 유창하게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린이가 영어 회화를 하는 것을 신기한 듯 부럽게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영어를 배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은 학창시절 그렇게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영어를 배웠는데도 외국인 앞에만 서면 입이 굳어지고 말문이 막혀 영어 회화를 한마디 제대로 못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늦게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접촉할 실전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자녀들 세대에는 물려주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은 기왕에 자신은 영어 회화를 못할지라도 자녀에게 지금 이 시대, 세계화의 시대에 걸맞게 가능한 한 자녀가 어린 나이 때부터 영어 회화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신문이나 방송 등 매스컴의 보도를 보면 아이들이 한글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한 3살에서 4살 때부터 사설학원이나 유치원에 영어를 배우고 있다는 내용이 종종 듣습니다. 저는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이를 말릴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처지입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런 일들은 어린 아이의 여러 가지 능력이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어린 아이들이 한글과 사고력을 어느 정도 터득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는 된 후에 영어를 집중적으로 하루에 2 내지 3시간씩 가르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글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영어를 공부하는 데도 커다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이가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언어란 서로 다른 언어끼리 서로가 끈이 되어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이유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실 때 시기나 방법 등을 제가 직접 체험했던 저의 경우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13. 큰아이는 고2 영어 교과서를 배우고 작은아이는 영어 공부를 시작하다.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1학기가 시작되자 지금까지 고1 영어 교과서를 2 종류나 마쳤기 때문에 자신감이 붙어 고2 영어 교과서와 자습서를 구입하여 영어 공부를 계속 시작하였습니다. 고2 영어 교과서는 인쇄된 영어 글씨체도 약간 작은 글씨로 되어 있으며 한 단어마다 내용도 길었습니다. 또 영어 단어도 여러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여태 해왔던 방식대로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영어 시험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영어 시험을 100점 맞은 것에 한하여 상금을 2,000원으로 인상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방법은
용돈을 인상해 주는 방법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어려운 단어가 나와 한글로 뜻을 외운다 해도 한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글의 뜻을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글의 뜻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작은 아이도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몇 달 후에는 형처럼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동안 형이 영어 공부하는 것을 쭉 보아왔기 때문에 작은 아이에게는 저 자신도 영어 공부시키는 기술이 늘어서 큰아이 때보다는 좀 수월할 듯 싶었습니다. 어쨌든 작은 아이에게 영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 형이 그동안 읽었던 책들을 계속 읽혔고 가끔 서점에 가서 새로운 아동용 책이 나오면 사서 읽혔습니다. 이렇게 새 책을 사오면 큰아이도 그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두 아이가 서성대는 집안은 번잡스럽습니다. 하루 종일 아내는 일하랴 저 일하랴 정말 바삐 움직입니다. 이런 모든 일은 사실 아내의 손끝에서 하루가 시작되었고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저는 하루도 아내에게 고생한다는 인사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늘 기쁘고 사랑한다는 말로 위로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요일 큰 아이가 AFKN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에는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아이가 열심히 TV를 보고 있길래 저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연설하는지 알아듣겠니? 네, 모르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 거의 알아들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끔 큰아이가 AFKN 미군 군인 TV 방송을 듣고 있는 것을 보긴 했지만 스피드 있게 빨리 말하는 영어를 알아들으리라고는 생각은 미처 못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시간이 흐른 후 이번에는 TV 화면에 미국 군인 아나운서가 미국 군대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너 이 군인 아나운서 말도 알아듣겠니? 네. 무게 이름 몇 마디를 제외하고는 거의 알아들어요. 또다시 저는 저 군인 아나운서가 뭐라고 말하는데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미군 아나운서가 말한 내용을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동안 노력했던 일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영어 회화를 배운다고는 했지만 저와 아이와 영어로 주고받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제가 영어 회화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아내를 통해서 영어 회화 시간에 간접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 그러니까 AFKN TV 방송을 열심히 듣고 있는 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가 영어를 알아듣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이렇게 기분 좋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기까지 제 15회분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